윤창중 칼럼사랑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김세윤 재판관의 그 선고 보셨죠? 징역 24년형에 벌금 180억 원. 여러분 뭐 걱정하시거나 또는 뭐 충격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참 웃기는 소설이더군요. 뭐 웃긴다기보다도 하여튼 뭐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소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인민재판의 극치라고 하는구나. 저 윤창중이가 2018년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한 페이지 속에 이것은 인민재판의 극치다 라고 분명히 기록해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24년형이냐, 그리고 왜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느냐, 딱 세 가지입니다. 직권남용과 강요라는 거예요. 첫째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행했던 모든 국정 운영, 국정 행사, 모든 권력 행사를 직권남용과 강요라는 거예요. 직권남용과 강요다. 자, 정말 기도 안 차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 본질적 성격은 뭐냐? 제왕적 대통령 아니에요. 제왕적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야 한다. 왜? 남북 분단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제를 1948년 건국 이후 지금까지 그 중간에 뭐 약간의 의원 내각제, 민주당 정권의 의원 내각제 같은 게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반성이 돼가지고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하자. 그래야만 이 남북 분단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이게 핵심 요지 아니겠어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직권남용과 강요라는 그러한 프레임으로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참 기가 막혀. 정말 이건 뭐 정말 이건 뭐 웃음도 안 나와. 어떻게 보면은. 네? 김세인 부장판사의 그 일방적인 선고 요지를 TV로 전체를 생중계했죠. 그 선고만. 이 자체가 이건 완전히 인민재판이죠. 완전한 인민재판이죠.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제1심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논리는 국선 변호인의 이 반론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반론을 정확하게 들어야만
김세윤의 선고에 대해서 이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래서 제가 생중계를 요구했던 것이지, 이처럼 완전 일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말이죠, 단군 일에 가장 부도덕하고 부정직하고 무능한 이러한 군주로 만들어 놓기 위한 이 김세윤의 선고를 생중계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정말 무슨 죄를 받으려고, 하늘로부터 무슨 죄를 받으려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지 말이죠. 죄 받습니다. 죄 받아요.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련이 되어 있는 모든 것을 직권남용과 강요로 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는 반성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반성의 여지가.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지금 1년여 이상 지금 형무소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참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반성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김세윤이가, 너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24년형에 180억 원의 이 벌금형을 때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법치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반성을 하지 않는다? 아니,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끌려서 나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까지 연장이 돼가지고 1년, 오늘 며칠입니까? 1년 6일, 1년 6일째 감옥에 갇혀 있는 대통령한테 당신 왜 반성을 하지 않아라고 중형을 때리는, 그래서 내가 지금 24년형을 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이 반성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이 선고가 여러분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웃긴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법치라는 이름의 폭력이죠. 폭력. 작년 3월 10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라는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판결문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었다. 그걸 도대체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죠? 어떻게 평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진짜로 말이죠. 그걸 이게 무슨 토플 시험입니까? 토익 시험입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어떻게 어느 정도 준수하고 지켜낼 의지가 있냐는 것을 무슨 시험 보는 거예요, 지금? 지킬 의지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전원일치 파면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괘씸죄라는 거예요. 야, 정말 대한민국의 법치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린 날이죠. 정말 김세윤 판사에게 최소한의 법률적 양심이 과연 있느냐라고 참 준엄하게 따져 묻고 싶어요. 2018년 4월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참 한 국민으로서 어떻게 대통령이 하는 그 통치 행위, 국정 수행 행위를 모두가 직권남용과 강요로 보느냐. 근데 이 김세윤이가 직권남용과 강요로 보는 그 근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대기업이 대통령의 어떠한 그 지시에 상당하는 그 언행에 대해서 저항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상적인 판결이 어디 있어요? 불안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으로 봐야 된다. 이건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때림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부도덕한 대통령으로 매장시키려는, 매장시켜야 한다는 그 움직일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한 상태에서 거기다가 꿰맞추다 보니까 이런 정말 법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판결문을 참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불안감을 느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으로 본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240억 원을 뇌물로 받은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뇌물이라는 게 240억 원의 이 뇌물이 240억 원이면 그 뇌물이 최순실한테 가 있던, 은행에 가 있던,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든 아니든 최순실의 이름이든 어딘가 단 1원이라도 가 있어야 그게 뇌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뇌물이 되냐 이거죠. 역대 모든 대통령이 대기업한테 예컨대 체육계 진흥을 위해서 이거 좀 어떻게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요 정도 말한 걸 모두 모아가지고 240억 원의 뇌물을 받은 그 부도덕한 대통령으로 한마디로 매도하고 조작하는 거죠. 이게 무슨 설득력이 있습니까? 자, 좋다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240억 원을 이 지금 뭐냐면 최순실과 함께 받았다. 함께.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240억 원을 결국 받은 거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김세윤 판사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최순실을 위해서 그런 공갈 협박을 했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공갈 협박인데 대기업 총수들 불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협박을 했냐. 최순실을 위해서. 최순실을 왜? 무엇 때문에 최순실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협박을 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김세윤의 근거 제시가 없어요. 그냥 뭐 체육계를 도와주라 했다, 뭘 알아 했다 해서 받은 뇌물이, 최순실이가 받은 뇌물이 240억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모든 것을 최순실한테 떠넘 책임 전가하고 자신은 반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24년형이다.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대체.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받은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뇌물이, 그 뇌물이란 그 돈다발이 과연 돈다발도 아니죠. 240억이면 뭐 엄청난 액수인데 그게 과연 어디로 가 있냐,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보관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지금 박영수 특검이 조사해 놓은 그 모든 엄청난 뇌물이라는 것이 이것은 가상이에요. 가상. 소설인 거, 소설. 소설인 거죠. 그 돈이 어디로 가 있냐 이거, 어디로. 그리고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왜 도와주려고 했느냐 이죠.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김세윤 씨가 판결문에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답변을. 무엇 때문에 그래? 무엇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최순실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뇌물을 받았냐 이거죠. 무엇 때문에 최순실이가 그렇게 돈을 받도록 그 기업들을 불러다가 돈을 최순실한테 주라고 했냐 이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가 그럴 줄 몰랐다 이거죠. 그럴 줄 몰랐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죄로부터는 완벽하게 자유로운 거죠. 최순실이가 그럴 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이가 240억 원의 뇌물을 챙길 수는 있는 거죠. 호가호의를 해서. 호가호의를 해서. 그런데 이것을 왜 그러면 박근혜와 최순실 두 사람의 이게 경제 공동체라고 한다면 지금 그것을 이 검찰과 이 특검, 박영수 특검의 그 주장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경제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뇌물이 어디에 가 있었고 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을 위해서 24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안종범을 통해서 모금하게 했고 왜가 중요하잖아. 왜가 그 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건 완벽한 인민재판이죠. 인민재판.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을 쳐다볼 때 왜 짜려봐 라면서 무작정 두들겨 패는 거 하는 거와 똑같은 판결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권을 남용했다. 그리고 강요했다. 직권남용과 강요. 대통령이 체육계 진흥을 위해서 뭐 승마계를 포함해가지고 나름대로 했던 거. 이것을 모든 걸 직권남용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왜 반성하지 않느냐? 너 왜 나 짜려봐? 이 자식아, 건방지게. 그리고 네가 왜 대통령인데 왜 이걸 책임전가해? 아니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최순실이가 그런 돈을 기업으로부터 받을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서 그랬다면 그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거지만 본인이 모르게 진행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왜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한다고 뒤집어 씌우느냐 이거죠.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30년 구형을 받은 상황에서 가장 최고의 형량을 때리기 위한 이건 소설이죠. 이건 뭐 굳이 법률적 상식이 없는 법률에 관한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판사가 아닌 사람도 이건 뭐 얼마든지 때릴 수 있는 거죠. 왜 24년을 때립니까? 검찰 구형 30년을 다 때려버리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 법원의 수준입니다. 수준이에요. 자, 이런 판결도 있어요. 문화체육부 노태강의를 자른 것도 직권남용이다 이거죠. 자, 대통령이 예컨대 어느 국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그걸 문제 삼아서 자르지 못한다? 대통령 뭐하러 해요? 대통령을 뭐하러 합니까? 대통령이 무슨 정신병자여가지고 무슨 눈앞에 보이는 무슨 어디 국장을 그냥 마구잡이로 자르고 이런다면 그야말로 직권남용이죠. 그건 독재자죠. 독재자. 김정은이가 지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이는 거 그게 바로 직권남용이죠. 그게 직권남용이지.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승마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장관한테도 얘기해도 안 된다. 유진룡이한테도. 그래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파이어 경질한 것이 이게 직권남용입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트위터를 통해서 해고하고 있는 예컨대 무슨 국무장관 틸러슨 그다음에 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맥메스터 경질하고 존 볼턴 기용한 거 또 저 CIA 국장 폼페이오를 국무장관에 기용하고 그 CIA 국장을 새로 기용한 거 이건 다 그러면 직권남용이 되겠네요. 직권남용 및 강요. 자, 여보세요.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립니까? 그런 기준이라면 지금 문재인이가 행하고 있는 모든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 행사, 모든 국정 운영, 모든 이른바 통치 행위는 다 직권남용이 돼가지고 문재인이의 임기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임기를 마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해졌던 그 프레임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완전 법치민주주의의 종언을 고한 그야말로 조종이 고한 날이라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조종이 울린 날이죠. 이게 대한민국 이건 정말 무서운 인민재판의 나라예요. 정말 무서운 마녀사냥의 나라예요. 최고 권력에 있던 대통령도 그 권력 기반을 붕괴시켜가지고 이렇게 24년형을 때리는 이 대한민국 이건 법치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뭐 어느 한 사람 그야말로 매장시켜가지고 그야말로 완전 폐인 만드는 건 이건 뭐 일도 아닌 거예요. 정말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인민재판해가지고 종편 공중파 KBS MBC 종편 네? 인터넷 매체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언론 총동원해가지고 매장시켜가지고 이 감옥 보내는 거 그래서 법정 최고형을 때려버리는 거 이런 인민재판은 뭐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될 수 있어요. 무서운 나라예요 지금. 그 엄청났던 천하의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난 지금 자기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구나. 자기 파멸이에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참 흘러가고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참 불행한 일이지만 국가적 재앙을 반드시 겪게 될 것이다.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어떻게 이런 참 웃기는 소설을 쓰고 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24년을 살게 된다면 무슨 얘기냐? 감옥 안에서 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자, 정치 보복은 정치 보복을 불러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가해진 그 직권남용 강요라는 참 얼토당치도 않은 그 프레임을 적용했을 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나오게 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감옥에서 최후의 날을 맞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단언합니다. 100% 장담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대한민국의 비극이 뭐 이미 시작된 거죠. 정말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에서부터 지금 오늘 이 김세윤 재판관에 의한 그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를 한번 이 복귀해 볼 때에
대한민국의 그 언론, 완전 모든 언론입니다. 그 언론계, 검찰, 국회, 법원, 그리고 여론 조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지식인 그룹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이 권력 집단들, 모든 분야가 절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고 문재인 좌익 세력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낳은 그 결과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24년 제1심 판결, 무려 180억 원에 이르는 벌금. 아니, 뇌물을 먹었어야 180억 원을 토해낼 거 아니겠어요? 이걸 토해내지 못하면 3년 노역형을 해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 참 무서운 나라인 거죠. 완전히 정말 무서운 나라. 완전 인민재판의 나라예요. 그러한 모든 권력기관, 권력그룹에 이 만들어낸 그 기울어진 운동장,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총체적 무책임, 무소신, 무능력, 영합주의, 기회주의, 해바라기주의, 보신주의, 웰빙주의, 그것이 총체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보수우파 세력 전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형국이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이 같은 구도가, 이 같은 형국이 조금도 나아지 않고 있어요. 나아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건 엄연한 현실이고 엄연한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윤창중이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역설하고 있는 그게 뭐냐고요. 그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 우파 그 핵심층,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태극기 시민 세력들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태극기 시민 보수 우파,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당장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처지를 바꾸고 또 이 오늘과 같은 이런 법원 판결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역부족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이토록 특정 정치인,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토록 참 집요하고 강렬하게도 그 지속되고 있는 움직임은 없다 이거죠. 여기에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 절대 우리가 이 태극기 시민 세력의 활동, 보수 우파 핵심 세력이 갖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걱정과 대한민국을 지켜야겠다는 그 열정, 이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좌절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제가 호소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재판으로 여러분들 상처받아서 안 된다. 상처받을 게 없다. 왜 상처를 받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김세윤의 참 웃기지도 않는 이 소설,
이 소설에 우리가 왜 상처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기를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보수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낙담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우파가, 우리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우리가 일념을 계속 가져간다면 어느 순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 옆으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만큼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해왔던 것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그래야 그날이 올 수 있다. 반드시.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그리고 해외에서 이 참 대한민국의, 이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걱정을 보내주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만큼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